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몸은 천근만근이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결국 배달앱을 켜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주 시켜 먹던 가게에서 제육덮밥 하나를 시켰어요. 현관 앞에 두고 가시라고 요청사항에 적어뒀고 잠시 뒤에 음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그냥 푹 잤어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였나? 우연히 배달앱 알림이 떠서 들어갔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남기지도 않은 리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 먹었습니다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말이죠. 처음엔 앱 오류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리뷰에 첨부된 사진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진 속 장소가 바로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거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기괴한 게 뭔지 아세요? 사진 찍힌 각도가 이상했어요. 바닥에서 찍은 게 아니라 저기 높은 천장 구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찍은 구도였죠. 마치 누군가 벽에 매달려서 제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본 것 같은 각도요. 심지어 사진 구석에는 잠결에 이불을 걷어찬 제 발끝이 살짝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제가 시킨 음식을 누군가 내 집 안에서 내가 잠든 사이에 찍어서 올렸다는 소리잖아요. 손이 덜덜 떨려서 바로 배달원부터 의심했죠.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배달원이 올린 배달 완료 인증 사진을 보니까 문은 굳게 닫혀있고 음식만 덩그러니 놓여있더라고요. 아, 그럼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그때부터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고 지문이 묻었나 확인도 해봤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현관문 말고는 들어올 곳이 없는데 창문도 다 잠겨 있었거든요. 그때 문득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범인이 배달이 오기 전부터 이미 이 집 안에 있었다면요?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불을 다 켜고 앉아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당장 증거가 없으니 내일 오겠다는 답변뿐이었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데 갑자기 핸드폰 알림이 띠링 울리는 거예요. 배달앱 알림이었어요. 작성하신 리뷰가 수정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떠있더군요. 미친 듯이 앱을 켰죠. 아까 그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번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소파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화질이 너무 좋아서 제 뒷머리칼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였죠. 그런데 사진 촬영 시간을 보니 1분 전이었어요. 네, 범인은 지금 이 방 안에 제 뒤에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비명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고개를 돌리면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주방 싱크대 아래 하부장에서 아주 미세하게 드륵하고 나무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천천히,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누르며 주방 쪽을 봤죠. 평소엔 열어볼 일도 없던 그 좁은 하부장 문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리더니 그 틈 사이로 새까만 눈동자 하나가 저랑 딱 마주쳤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본능적으로 현관문으로 뛰었어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복도를 달려내려가는데 뒤에서 쾅 하고 하부장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따라붙더라고요.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가서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나서야 겨우 숨을 몰아쉬었죠. 결국 그 사람은 경찰에 잡혔어요. 제 집에서 보름 넘게 숨어 지내던 노숙자였다고 하더군요. 제가 시킨 음식을 몰래 나눠 먹고 제가 취해 잠들면 제 지문을 이용해 핸드폰을 열어 리뷰를 남기는 게 그 사람의 유의였대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새로 이사간 집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배달앱 알림이 또 울리는 거예요. 고객님이 작성하신 리뷰에 답글이 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눌러봤더니 예전 그 가게 사장님이 단 답글이었어요. 고객님, 저번에 남겨주신 사진 속 거울에 비친 분은 일행이신가요? 인상이 참 무서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배달 음식을 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밤마다 싱크대 아래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고 나서야 겨우 눈을 붙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느껴져요. 어딘가 틈새만 있으면 그 새까만 눈동자가 나를 다시 찾아낼 것만 같은 그 기분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편의점 심야 알바? 시급이 세다 하는 말에 덜컥 수락했는데 교육 첫날 점장님이 건네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기엔 심야 근무자 절대 수칙이라는 기괴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흔한 편의점 괴담인 줄 알았어요. 특히 세 번째 항목이 제일 황당했죠. 새벽 3시 33분에 들어오는 손님에게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그가 고른 물건은 그냥 공짜로 보내줄 것. 점장님은 진지한 얼굴로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답하지 말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장난이 어디 있나 싶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정막만 흐르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카운터 밑에서 졸음을 쫓고 있는데 갑자기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심코 시계를 보니 정확히 3시 33분이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가게 안은 에어컨 바람 때문인지 갑자기 냉동고처럼 차가워졌고 아주 일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점장님의 경고가 생각나서 얼른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쳐다봤어요. 그 손님은 한참을 매대 사이로 돌아다니더니 이윽고 제약 카운터에 뭔가를 툭 올려놓았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였어요. 그 안에서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수칙대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코드를 찍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바로 정수리 위에서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얼굴을 안 봐?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제 대답을 기다리는지 카운터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더군요. 저는 눈을 꽉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라. 절대 대답하지 마라.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다시 발소리가 들렸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나간 걸 확인하고 겨우 고개를 들어 매장을 확인했는데 방금까지 그가 서 있던 자리에 웬 검은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있더라고요.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때 편의점 안의 모든 전등이 한꺼번에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편의점 유선 전화 소리. 공포에 질려 수화기를 들었는데 점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혹시 3시 33분 손님 왔었니? 내가 수칙 하나를 깜빡하고 안 적었는데. 점장님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놈이 나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그놈은 나간 게 아니라 지금 내 바로 뒤 천장에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뒷목에 닿는 아주 차갑고 축축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위로 올리자 하얀 안구만 남은 누군가가 저를 내려다보며 입을 찢어지게 벌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밤에 외출하지 못해요. 편의점 조명만 봐도 심장이 조여오거든요. 혹시 새벽 3시 33분에 편의점에 갈 일이 있으신가요? 가시더라도 절대 알바생의 눈을 보지 마세요. 그 알바생이 정말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요.